셀코TV 연애모에서 만나는 아주 반가운 분, 그리고 제가 혼자 짝사랑하고 있는 분, 양소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사실 엄마들이 이제 뭐 기대감, 그다음에 이런 불안감, 이게 막 네. 상충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까 이제 천재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네, 하지만 네, 네. 대나무 얘기를 했어요. 네, 책에서도.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쑥쑥 자라진 않더라도 이제 네, 그 대나무 네. 이론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도 대나무 얘기를 듣고 네.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네. 이제 뿌리가 네. 자라는 시간이 있고, 그때는 땅 위에서 보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얘가 어느 순간 쑥쑥 자라온다는 얘기, 너무 감명 깊게 읽었는데, 네. 이제 엄마들이 보통 학원을 보낸다고 하면, 유명 학원이든 뭐 어떤 학원이든 어쨌든 보냈는데 애가 당장 성적이 안 하면 바꾼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애들 키우면서 학원을 매일 바꾸는, 매달 뭐 몇 달 안 가서 다른 학원으로 바꾼, 선생님 바꾸는 뭐 그런 엄마들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뭐 육아 도우미 엄마 도와주시는 분도 네네. 매일 바꾸고, 매일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주 자주? 바꾸고,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부를 해보지만 뭐 언어도 마찬가지고 이게 계단식으로 발전한다고 하거든요. 네. 공부도 그렇고. 예. 그러면 그 시간을 좀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당장은 아이가 변화가 없어 보이고 아무런 뭐 발전이 없는 것 같지만 애가 거기서 기초를 해서, 왜 우리 걸음마도 바로 걷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애가 이제 넘어져 보고 기었다가 다시 기었다가 또 잡고 일어나 보고 혼자도 해보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하듯이 그 기다리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주면 좋겠다. 맞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불안하면은 뭐 학원 바꾸고 애를 자꾸 재촉하고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러고, 예. 엄마가 사실은 포기하고 실망하는 시간이 훨씬 크거든요. 네. 아이 스스로 실망하는 시간보다는. 엄마가 그걸 못 기다려주면 애는 또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서, 네. 이제 그 시간을 좀 부모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요즘 보면 뭐 공부도 학습 성적도 그렇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최고일 것 같아도 사실은 제 지인 중에서도 자녀가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막 불안감이라든가 뭐 얘는 어떻게 자라며 막 너무 억울해하고 뭐 이런, 공부를 되게 잘하는 친구예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 학폭이나 왕따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양 변호사는 그런 경험은 없으셨어요? 세 자녀 키우면서? 저는 제가 왕따를 좀 당해본 적이 진짜? 있어요. 네. 이뻐서? 똑똑해서? 제가 6살에 학교를 가다 보니까. 정말요? 네. 친구들은 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 한 살이면 엄청난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6살이고, 친구들은 2살 다 이제 많으니까. 어머.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굉장히 발달도 느리고 하니까 데리고 그쵸. 놀기도 좀 그랬을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어쨌든 공부는 좀 잘하는 편이니까. 6살에 들어갔는데. 네, 6살에 들어갔는데 공부는 좀 잘하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는 절대로 같이 안 하고 싶은 애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 친구들이 놀이에 끼워주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친구들 놀이에 끼고 싶어서 혼자 막 열심히 연습하고 공기놀이 하고 고무줄만 혼자 연습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제가 왕따였더라고요. 이제야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제가 그거를 안 게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둔했죠.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반장 선거를 하는데 제가 한 표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4학년 때까지는 성적순으로 반장을 뽑으니까 제가 그때는 이제 여자는 무조건 부반장이었거든요. 그럼요. 네, 반장 그러니까 못했죠. 반장 못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4학년까지는 무조건 부반장을 했는데 5학년 되니까 이거 인기 투표로 하니까 제가 아무것도 못 된 거예요. 한 표도 못 받았어요. 저도 부끄러워서 제 이름을 못 써가지고. 써도 빵표가 나요. 써도 탈로 났어. 차라리 깨끗한 패배가 나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네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하면서 저의 인성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세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이제 다시 제 인생을 리셋했던 경험이 있어서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특히 이제 아이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선생님과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네, 이제 정말 그래서 엄마들이 초등학교 때 저는 이제 공교육을 무시하시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선생님들도 신뢰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학원 선행을 먼저 더 선호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학교에서 정말 가르칠 수 있는 관계에 대한 교육, 친구들하고 조율하는 걸 배우는 거, 뭐 잠깐 우리 아이가 왕따라고 됐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거를 부모가 같이 해주는 거, 맞아요. 이게 애들에게는 훨씬 더 저는 인생의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초등학교 때 공교육에 대해서 배워야 될 점은 아이들의 관계, 친구 만드는 법 맞아요.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많이 합니다. 네. 40년 만에 드디어 커밍아웃하는 왕따. 왕따 양소영 변호사 얘기였고요. 사실 이게 네. 정말 중요하죠. 네네. 근데 엄마들이 그런 거 친구랑 잘 지냈어? 오늘 어려운 일 뭐 없었어? 재미있었던 일을 뭐야? 물어보는 대신에 네. 숙제 다 했어? 선생님이 뭐 했어? 이런 네. 거 하다 보니까 네. 아이들하고 좀 대화도 줄어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책을 읽어본 내용 중에 이제 불안을 내려놓자라는 네. 말씀이 있는데 이 불안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한폭탄을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성적, 인성 이게 미래 역량 세 마리 토끼를 잡았다라는데 네. 이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과 뭔가 갈등이 있을 때, 네네네. 제가 애들에게 화를 내고 있을 때, 정말 내가 미친년이 아닌가? 또 머리에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샤우팅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봤을 때, 정말 아이들을 내가 너는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고 있을까? 그럴 순간들이 저는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때 이제 저를 돌아보니, 발견한 것이 결국에는 저의 불안이더라고요. 맞아. 우리 애들이 뭐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 애들이 좀 뒤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좋은 엄마가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일하는 엄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뭐 그것 때문에 트집이 잡히면 어떡하지? 맞아. 사실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많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내려놓으려고 많이 하니까 굳이 제가 아이들에 대해서 애써 그렇게 채근하지 않아도 되고 애들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시간을 주니까 애들이 정말 잘 하나씩 조금씩 잘 자라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불안을 내려놓자 이걸 다 잡았다 이건 좀 과장이긴 하지만 엄마가 그것만 아이들에게 노출시키지 않아도 아이들은 늘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엄마 표정을 보면서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사실 애들도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엄마가 늘 편안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지켜줄 수 있으면 애들은 내가 잘하고 있구나. 애도 이제 자기가 좀 늦는다는 거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힘을 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엄마가 불안하면 자꾸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면 아이들은 친구를 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내가 뭔가 이겨야 할 상대방으로 생각하게 되고 하는데 엄마가 그걸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 친구를 정말 친구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불안을 내려놓으면 인성도 잡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근데 저도 그렇지만 많은 어머니들, 뭐 아버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내 아이에게는 이제 나는 어떤 말이라도 해도 돼. 무슨 말이냐 면허증 가진 것처럼 욕을 할 수도 있고 칭찬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 아이들의 유년 시절에 양소영 변호사가 새 아이에게 가장 자주 했던 말 혹은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약간 이렇게 행복해했던 말은 어떤 게 있어요? 사실 저는 이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자존감을 망칠 수도 있다. 과잉 칭찬이 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늘 우리가 그걸 다 뭐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부모가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고 맞아요. 다만 걔가 최고가 아니었을 때도 똑같이 사랑해준다고 저는 말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고가 아니었어. 그런데 조금 더 열심히 하다 보면 다시 잘할 수 있어 라고 해줄 수 있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뭐 저도 그런 부분들 강의도 듣고 하면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라고 해서 되게 조심을 하게 되는데 네. 제가 이제 부부 상담하고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거 갖고 부부가 싸우더라고요. 그런 말 하지 말랬어 라는 강박? 그것도 저는 조금 아니어서 네. 부모가 이제 아이들에게 칭찬해주는 하는 것도 실수할 수 있고 하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잘 못했을 때 대응을 잘해준다면 저는 이제 그건 그렇게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전 제가 제일 많이 해준 얘기는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엄마가 무슨 얘기를 많이 해줬어? 칭찬을 많이 해줬니? 그랬더니 그러진 않았대요. 근데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해주냐니까 고생했어, 고마워, 사랑해 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이 고생했으란 말이요. 네. 고생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생했어, 고마워란 말을 저는 이제 저를 몰랐는데 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입버릇처럼 애들한테 했구나 싶기는 하더라고요. 이분이 네. 타고난 훌륭한 아이인데. 네. 어머나 세상에 책을 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요. 그럼 어쨌든 지금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증거 자료로는 세 아이를 모두 다 명문대에 더구나 미국의 MIT까지 보낸 그 훌륭한 엄마로 돼 있지만 우리처럼 아이들이 막 자랄 무렵에 바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엄마들은 굉장한 죄책감이 있거든요. 그럼요. 네. 엄청난 죄책감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불안한 엄마들, 직장이 있건 아니면 또 이렇게 전업이란 말 좀 그렇지만 가정에서 살림하는 어머니들, 이 불안한 21세기 2025년을 통과하는 어머니들에게 선배로서 어떤 얘기를 이 독자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내가 왜 불안한가를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우리 아이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게 될 거고 그게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랑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이걸 헤쳐나올 수 있다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이에게도 그게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어떤 힘든 상황이 있어도 우리 엄마가 너무 정말 서운할이 많지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그것의 끝은 엄마가 나를 믿고 있구나.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아이가 발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내 불안을 내려놓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정말 너를 믿고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나를 가장 믿어줄 한 사람이 부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모마저 나를 믿지 못하면 내가 어디 가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아이들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로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세상에 누구도 다 필요 없고 그래도 한 사람 남아있다면 엄마가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지킨다면 저는 언제든 그 아이들은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저 달리기 굉장히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도. 네, 그렇지만 늦게라도 완주할 거라는 거, 그 믿음을 아이에게 가지실 수 있다면 저는 아이들은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뭘 잘했는가. 그랬더니 잘한 것이 있다고 자랑은 못하는데 해서는 안 될 것을 안 했다. 이건 내가 잘했구나. 그러니까 보니까 주로 비읍으로 시작하더라고요. 비교. 비난. 비난. 네, 비웃음, 불안, 부정적인 단정. 이런 얘기들은 정말 제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만 잘 지켜도 여기까지 꽉 깨물고 꽉 깨물어야 되는 거. 어금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네. 맞아요. 어쨌든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어본 첫 독자로서 자식은 거의 다 키워가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불안해할 어머님들이 읽어서 아버님이 읽어도 좋아요. 읽어서 우리의 불안 때문에 아이들이 더 불안해할 수 있고 이렇게 말로 안 해도 표정을 통해서 자기가 또 비하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 치료제, 엄마들의 불안 치료제 도움이 될 것 같았고요. 잘 써주신 양성 변호사에게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